너 고소 이런 광고로 물의를 빚었던 강용석 씨. 이후에 2탄, 3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2탄이 오늘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남희 차장. 네. 이번 건은 뭐 그렇게 무리해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오히려 굉장히 순화됐고 굉장히 이렇게 온화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서초역에 새롭게 공개된 2탄 포스터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강용석의 고소한 변론. 왼쪽에 있는 1탄과 비교하시면 굉장히 순해진 강용석 변호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별명이 고소왕이었는데 그 고소라는 것을 좀 이중적으로 활용을 해서 고소를 잘한다. 그리고 고소하다라는 맛으로 고소하다는 뜻이 있죠. 그런 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연상원 변호사님. 네. 이 정도면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 광고에서 이 광고로 오면 뭐 광고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문구 자체는 별 뭐 이렇게 바꾸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할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네 가지 한 여러 가지 행적, 그러니까 뭐 고소왕이라든가 뭐 자기 고소에 자신 있다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해서 볼 때 이번 이 문구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다. 예. 그 점에서 변호사로서 변호사라는 게 결국 고소당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변호사인데 고소를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인권을 어떻게 뭐 꼭 나쁜 사람 인권만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꼭 적절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글을 올린 걸 보면은 그 본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었죠. 지금 쇄도하고 있다. 문의 전화가. 그래서 뭐 일정도 꽉 잡혀 있고 굉장히 변호사로서 지금 바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의뢰인들이 많이 늘어나면 실제로 변론의 질에는 영향을 안 주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근데 그 강용석 변호사 사건이 쇄도하고 있다는 게 과연 진실인지 그거는 검증해 봐야 되고요. 예. 그런데 고소 사건이라는 게 쇄도하고 있을 때 동종의 사건, 그러니까 사건 내용도 비슷하고 범죄도 비슷하고 법률 적용도 비슷하다. 이러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건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뭐 품만 더 팔면 되는 건데. 근데 만일 고소 사건, 의뢰받은 사건 종류가 다양하다. 뭐 사기, 뭐 폭력, 이런 식으로 다양하다 그러면은 강용석 변호사가 슈퍼맨이 아닌 이상 모든 사건에 자기 모든 정성을 쏟아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걱정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남 차장, 오늘 블로그에 또 새로운 글도 올렸던데 오늘도 누군가를 또 겨냥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겨냥하면서 미묘한 자기 자랑을 좀 하더라고요. 네. 어떤 거냐면요. 오늘 한 권의 책을 받았습니다. 라면서 소개를 합니다. 한국 컴패션이라고 많이 아실 텐데요. 바로 저개발 국가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단체인데요. 거기 대표가 강용석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얘기를 풀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개발국의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단체에 약정을 해서 매달 35,000원씩 내다가 재작년부터인가 45,000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다음 글이 문제가 되죠? 네. 보통은 이런 단체 후원금이 7, 80%는 다 단체 운영비로 쓰고 막상 후원금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단체들도 비슷한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라면서 괄호에 있는 말을 주목해 주십시오. 왜? 아름다운이라는 곳. 아름다운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름다운 재단 이런 곳들 생각이 나실 텐데요. 그 뒷글 이어서 설명드리고 아름다운 재단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저 편지에 후원금 80% 이상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문구가 가장 눈에 들어오네요. 진짜 그런지 컴패션을 믿어봐야죠. 왜 아름다운이라고 했을까요? 일단은 장모님, 강용석 변호사의 장모님이 바로 아름다운 재단의 이사장이거든요. 그러게요. 뭔가 장모를 겨냥한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재단에서 이렇게 후원금을 거둔 뒤에 그걸 운영비로 많이 쓰고 나머지 일부만 20% 정도만 쓴다. 후원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그렇죠. 장모가 운영하는 그 재단을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건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박원순 시장을 좀 공격하려는 강용석 변호사의 의도가 살짝 깔린 게 아닌가 저는 의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용석 씨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얘기는 연예계 얘기 하나 해봐야 될 텐데 고현정 씨, 자, 그리고 조인성 씨 예전에 한번 둘이 어디 놀러 갔다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고 열애설도 터졌었는데 드라마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 지상파 아니고요. TVN에서 하는 한 드라마 노희경 작가가 컴백하면서 드라마를 집필하는데 여기에 바로 여주인공이 고현정 씨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11년 전에 같이 한번 10년 전에 호흡을 맞췄던 한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췄던 조인성 씨가 이 드라마에 카메오로 등장할 수 카메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일회성으로 등장하는 역할 예. 이렇게 봐야죠. 고현정 씨랑 인연도 있어요. 그런데 또 노희경 작가가 전작 그걸 바람이 분다에서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드라마에서 바로 또 조인성 씨가 그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에 출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카메오로 나선다고 하는데요. 고현정, 조인성 씨는 2005년 SBS 봄날이라는 드라마에서 같이 호흡을 맞춘 바 있고요. 예. 열애설도 좀 많이 열애설이 났을 땐 사진이 그때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일본에 각자 따로따로 일이 있어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올 때 같이 돌아와서 이렇게 같이 지금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본인들 주장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도 쿨하게 워낙 뭐 친한 사이니까 각자 따로 나갔다가 만나서 같이 들어오게 됐다. 두 사람이 알고 보면은 같은 소속이고요. 뭐 이런 얘기도 유명해요. 고현정 씨가 인성아 너 나랑 결혼하자 사귀자. 이러니까 조인성 씨가 누나 나 쉬운 여자 싫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처럼 이렇게 정말 둘이 친하다는 사실을 많이 두 사람이 각자 얘기를 하기도 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일지 뭐 앞으로 만약에 연인 관계라면 속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갑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